지금부터 사단법인 윤봉길 의사 기념센터 창립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께서는 무대 앞쪽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빈들께서는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궂은 가운데 이렇게 사단법인 윤봉길 의사 기념센터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전비담입니다. 저희 윤봉길 의사 기념센터는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개성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오늘 창립 총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김광만 센터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센터 설립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광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 오시기 상당히 편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보고를 드리기 전에 몇 말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요즘 독립운동가들의 심정을 유난히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것이 독립운동과 다른 모든 일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좋은 토요일 날 어떻게 보면 중대한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몸을 움직이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처음에는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커지고 누적되고 또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순국하시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일으키고 온다는 것이 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떠나야 할 때 가족의 눈에 밟힐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왜 네가 해야 되느냐, 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되는데
왜 네가 나섰냐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실 때 뭐 나 한 사람 안 가도 될 텐데, 그 다음에 나 아니어도 또 누가 있을 텐데 너 윤봉길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던 분들을 제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몸을 움직여서 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문제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고 또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또 했을 때 똑같았을 겁니다. 노래발피는 가족, 주변의 동네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왜 네가 해야 하느냐고 했던 그 말을 뿌리치고 이게 옳은 일이고 또 나라를 차지해야 되고 내 자식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멀리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천, 정읍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더군다나 놀랍게는 우리 재규 이사님을 빗두로 해서 15분이란 분이 평택에서 오셨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절, 이런 토요일에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니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의병이 되고 또 독립운동이 되고 전투를 하게 되고 그랬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창립 초에 오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의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년 의병장, 그야말로 민궁호 의병장, 허이 의병장, 신돌석 의병장, 임동웅 의병장, 임찬 의병장도 똑같이 마음을 일으키셔서 나섰고 그 뜻에 따른 사람이 동조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겁니다.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저 혼자 전투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으니 저는 감개무량하고 또 가슴 벅찹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봉길 서도 그 마음의 일으킴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찾다가 일본 방위성에 자료 중에 밀봉돼서 도장이 박혀있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자료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너 다음에 찾으면 되지 라고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도장이 빵빵 찍혀서 아무도 못 보게 할 정도면 뭔가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서 한 3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뜯어버려야 되나 아니면 잡혀가더라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도 전투하듯이 봉잡을 4개월 했습니다. 드디어 열어보니까 거기에 윤봉길 사의 처형 사진이 충격적으로 있었고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가 쐈고 누가 10m 전방에서 2사람이 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총알이 들어있고 B는 총알이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묻었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라는 기록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2002년입니다. 그걸 발표를 했더니 모든 사람은 저보고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칭송하고 치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가까이서 도와줄 가까운 사령부, 가까운 연대 사람들은 질투하고 그걸 폄하하고 가짜라고 매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실인 거죠. 우리도 지금 똑같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떠날 때 비가 발목을 잡았을 거고 또 뭐 몸이 뿌듯해서 부짓해서 또 못 오게 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투를 비가 온다고 안 나갈 수는 없죠.
또 가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랑 우리 삶이 멀리 부산, 제천, 평택에서 오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또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 그 민기적 대를 핑계가 많죠. 또 그런 것도 잡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우스집에 가까운 학생이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사와 독립운동도 똑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뒷산에 전투하는데 뭐 살짝 피하면 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장 적이 됐던 사람들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가 그걸 왜 찾아? 그래서 그 자료를 찾고 적진에 갔습니다. 갔더니 암장했던 자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묶여 있었던 자리와 처형됐던 자리를 다 찾게 되고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기념관이나 기념비라도 세워야겠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는 적진입니다.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게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서라도 만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극단적인 우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동지들하고 같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전투는 여러 사람이 가는 전투가 아니고 정말로 첩보와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 전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서투릅니다. 처음 시작해서 이게 안 되나요? 그냥 말씀하세요. 어디? 잠깐만요. 처음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하나씩 올려주시면 하겠습니다. 4월 8일 그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그 건물을 사야 되고 먼저 한국에서 저런 일을 하겠다고 했었으면 아마 중도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일본 영사관이나 일본 문화관이나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간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간첩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우리가 먼저 안중근에 관한 어떤 기념사업회를 하고 한다고 했으면은 그것도 가나자회 했다고 그러면은 건물은커녕 아마 입국 자체도 상당히 했을 겁니다. 처음에 순국지를 찾아서 동아일보에 기사를 내니까 바로 철조망이 쳐지고 그날부터 제가 출입을 하는데 한 번씩 불러서 갑니다. 김상 잠깐 이쪽으로. 그래서 뭐하러 왔느냐? 당연히 나는 윤목일 때문에 왔다. 그럼 이번에 할 일이 뭐냐?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걸 뭐 꼬치꼬치 물어야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여행자인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간다. 그리고 넘겨오기가 몇 번입니다. 만약 이 건물을 사겠다고 했거나 우리가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이미 애시당초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쓴 게 처음에는 조총련 건물이 남아있어서 그 건물을 살려고 하다가도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제1교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1교포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좀 사주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명의 이전을 해주세요. 라고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드디어 저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본 제1교포 쪽에서. 그래서 영구임대 및 매매 협정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다가 9월 30일에서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저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이 우익
귀에 들어갔고 우익들의 홈페이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늦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 1월 29일 설날에 또 그때 기사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든 그 타임을 잡아서 SBS, 동아일보 여러 군데에 그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SBS는 현장 취재를 하면서 여기가 추모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변함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거기에다 추모관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걸 불편해서 그쪽에 대한 안내관이다. 여기는 충분히 윤봉길에 대한 유적지가 있고 그래서 안내관 그와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안내관을 하겠노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익들은 추모관이라고 하고 바로 그 추모관의 주인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20 들어와서 2월 16일날 드디어 우리가 거기다가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어떤 그 평화의 유대라는 이름으로 합동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우리 오퍼레이터가 또 나가버려가지고 SBS와 그 동아일보가 보도된 게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산케이 일면의 탑으로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산케이 신문에 5단밖에 안 실렸습니다. 일면 탑으로 나온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하게 구입을 했고 지금은 명의 이전된 현장입니다. 3층짜리인데 아래 한 평당 한 30평 됩니다. 29평, 30평이고요. 그래서 다 해서 90평 정도. 그래서 안내관 내지는 제가 왜 이 안내관이라는 이름을 해야 되고 했었냐면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처형지, 암장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그 민간 공동묘지에다가 암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것을 1946년 발굴해 왔던 데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많이 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간 사람, 몇 사람 그 택시를 빌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줘서 그 다음에 일부러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다가 안내관을 해서 제대로 된 소개를 해야겠다. 또 처음에 잡혀가서 12시간을 묵었던 가나다와 성 안에 있는 미수 구금소 이런 데 전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해자인 제7년대와 일본이죠. 일본 제7년 육군 보병 제7년대와 보병 제9사단에 대한 모든 장소와 현장을 다 찾아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윤봉길에 관한 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와 여기에서 아주 가깝고요. 한 600m이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3층 철골 구조여서 리모델링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은 일본한테는 그걸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문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게 우리끼리 하도 난리를 당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해야겠다. 왜? 12월 19일이 수무관 날입니다. 우리 윤봉길 여사가 그 전에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나다와 역에서 지금 윤봉길 안내관이 600m이기 때문에 아주 정문에서 나와서 직진해서 제일 큰 길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찾기도 좋고 가나다는 가나다 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행객이나 또 그냥 놀러 왔던 사람, 골프를 치러 왔던 사람들에도 만약 가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익들이 아주 방해 활동이 심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 한국에 대한 어떤 그걸 하고 싶었던 듯이 2월 17일
가나다 시를 상대로 했으나 계약 파기가 돼서 가나다 시가 승리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를 빨리 없애라. 그러다가 최근 한 3주 전에 또 그 고등법원에서 파기 완성돼서 이제 더 이상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를 철거해라라는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자와의 윤봉길 추모관, 윤봉길 안내센터가 되는 거라고 해서 타겟을 잡았습니다. 3월 30일 날은 3월 3일 날 우익단체 민단 본부에 차량으로 도취를 해서 그럼 우리 민단하고 상관없는데 바로 민단 하는 줄 알고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잡혀서 나왔습니다. 3월 30일 날은 전국에 있는 우익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84대가 모였고 전 도시가 마비가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 경찰 헬기가 2대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자와 시에 생긴 이래에 제일 복잡했던 날이라고 그러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슨 왜 안내관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우익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익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쪽을 주요하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명 정도입니다. 전국에. 더 속을 들여다보면 저 차를 운전해 올 사람마저도 단원이 아니라 알바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느냐. 일본 정당들이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익에 편승해서 하는 일본도 바로 자민당이나 이번에 새로 생긴 당이나 이런 데서 저 우익을 먹이사슬로 합니다. 서로가. 그게 더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회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가해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떤 데는 협박을 옵니다. 김강만 살해하겠다. 등등 그러는데 죽이만 말고 좀 심하게 위협만 해도 괜찮겠다는 정도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도 전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전투를 당연히 하겠죠. 그럼 니들 대로 하고 나는 방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전쟁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지금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하고 그게 곧 독립운동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연장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제일 거류민단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죠. 제가 정당한 돈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건데 제일 거류민단이 저한테 반발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못하는데 앞서서 자기들이 먼저 우익들한테 더 우익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제일 민단이 반대를 하게 돼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그에 대한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민단이 우리나라에서 연 80억을 가져갑니다. 80억을 보험비를 주는데 과연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반민족, 반한국적인 일을 하는데 지원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걸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한인회라고 해서 탈을 만드는 게 낫지 저 민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도 당위성도 없었습니다. 민단이 처음 생겼을 때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은 대응할 수 있고 하는 대로 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3, 4대가 되다 보니까 제일 민단의 사람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 갔었을 때 민단 대표가 나와서 어눌한 한국말로 발표를 하잖아요. 또 다음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제일 민단의 40에서 60%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통일 교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민단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익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반대를 했던 데는 예산에 있는 월진입니다. 왜 일본을 건드려? 조용히 좀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몰래 갔다 그냥 윤봉길 여사 그냥 암장이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왜 거기다 안내관을 만들어서 사달을 일으켜?
라고 항의하고 저한테 문자로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데가 월진이고, 그 다음에 매원 윤봉길 기념사업에서 반대합니다. 거기에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봉길은 사진을 못 쓰게 합니다. 이걸 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봉길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저희들이 매원 윤봉길 매원 윤봉길 기념 사업회를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해마다 행사만 하고 마니까 다른 걸 더 많은 자료를 찾고 또 그 현장을 안내해야겠고 또 윤봉길에 대한 다른 소식들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쪽은 상호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수화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으나 반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진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다가 준 사진이 반 이상입니다. 그래도 사진을 못 쓰게 합니다. 이름을 쓰지 말라고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이나 이것은 독립운동가에는 미안하지만 독립운동가는 초상권 없습니다. 누구라도 써도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억지를 부리는 데가 매원 윤봉길 기념사업회인데 거기하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자와에 이제 이미 되고 리모델링만 끝나고 오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이제 그 상하이에 만드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청도도 있습니다만은 청도의 세탁소도 이제 제가 확실한 자료를 찾았고, 다행히 청도 교민들이랄지 우리나라에서 청도를 가신 분들은 그 자리를 찾아보고 참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는 윤봉길 여사가 거기에 가서 생활을 하셨고 거기에서 거사를 일으키셨고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기다리셨는데, 그 이유는 김구를 잡기 위한 미끼로서 한 4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김구가 절대 잡히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오사카로 보냈고 오사카에서 한 달 계시다가 하루 만에 가나다로 이동해서 처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많기 때문에 한 4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윤봉길에서 가장 마지막 날 아침을 먹고 떠났던 김구 선생과 지하에서 만나세라고 헤어졌던 그 자리, 김여산의 집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 잡히셨던 홍구공원 앞에 그 일본 헌병분대 그 자리를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몇 군데를 또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분 다니셨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 지금 현재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아예 가장 많이 잡혀 계셨던 헌병대 사령부 감옥, 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옛날에는 싸고 허술한 데였는데 이제는 상하이의 중심가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든 이런 몇 가지의 윤봉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을 찾아서 한번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상하이로 들어갑니다. 가서 또 몇 군데를 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서울에 중심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고 센터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센터를 5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6월 26일 날 개관식을 했고, 그때 여러분 많은 분이 또 와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서울시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사님들의 또 추이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있으면 공익법인을 신청을 해서 그러면 또 연말 정산할 때 세금 내는 대신 이쪽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마포에 있는
뭐가 아니라 동교동이죠. 동교동에 있는 그 기념센터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와 보셨을 거고요. 혹시 오늘 이게 끝나고 식사한 후에 또 그쪽으로 가서 커피라도 하시겠으면 또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앞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건 특정 단체에 어디 뭐 소속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로서 가는 거고요. 일본에도 보훈부에서 여러 번 왔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암장기나 이걸 관리를 한다면 보훈부에서 해외 유적 관리 이런 비용으로 또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익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다른 어떤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쪽 일본에서 사업하는데 무지하게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지만은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내놓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선양 사업은 양재동에 있는 데서 하시는 거고, 물론 우리도 선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수집하고 문화 이런 걸 전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여사의 거사지인 상해, 숭국지인 가나자와의 안내관을 운영할 거고요. 당연히 그런 자료가 보이면 세미나와 교육 사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여사의 어떤 정신과 선양을 할 수 있는 문화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장점 처음부터 느끼셨겠지만 자료를 찾고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특화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야 되는데 다다음 주 17일 날 일본 영상 자료실에서 한 2시간짜리 필름을 저희들이 다시 봅니다. 거기에는 그날 거사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필름인데 지금까지 필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독일에서 동독에서 그 당시에는 통일이 됐으니까 옛날 동독 지역에서 그 필름을 사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방송이나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 필름은 이제 제가 찾아왔는데 그 백개 러시아 사람이 멀리에서 찍었던 필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러시아로 보내는 과정에 동독에 붙잡혀 있다가 통독이 돼서 독일 필름 보관소에 있어서 다행히 찾아왔는데 이번에 가서 보는 필름은 좀 특이합니다. 일본 사람이 찍은 필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찍은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찍혀 있습니다.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지적하자면 피 묻은 필름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윤봉길 여사가 뛰어나오는 방향을 향해서 찍은 필름입니다. 그래서 그 촬영 기사도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있는 그 학자들이나 몇 사람 그 필름을 찾는 사람이 붙어있는 것은 피 묻은 필름입니다. 그 필름을 꼭 찾아온다면 혹시 윤봉길 여사가 뛰어나오는 장면까지 찍혀있지 않을까? 촬영 각도가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또 오사카로 잡혀왔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또 잡혔던 날의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모아서 공이 자료센터나 교육센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곧 선양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윤봉길 여사 기념센터 운영 이사진이 지금 앞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한 분씩 한번 인사 말씀도 듣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님이 계시고요. 조성두 흥서단 이사님이 계시고 서유석 민족의학연구소 이사장님, 이광표 서울대 휴머니티 대학 교수님이신데 동아일보에 계실 때 처음 우리 윤봉길 여사의 처형 장면이 나왔던 그 기사를 보도해 주셨던 기자셨습니다. 아주 동아일보 유능한 기자시죠. 그리고 그 순국진 자유의 땅이 되는 그 자리에 같이 취재를 가서 바로
바로 그 기사 때문에 철조망을 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표 이다 인사했을 때 또 여러분이 여쭤보시는 건 여쭤보셔도 되는데 그런 일을 아주 크게 보도해 주셔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어차피 건너가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같이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김성민 이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남북민족화협회장을 하시면서 전 검도 교수입니다. 우리 최규 이번에 많은 독립대장들을 모시고 온 평택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 지역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특히 역사 현장을 여러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또 대장이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성 전 교감님께서 합류해서 거기는 정말 단단하고 뚜렷한 독립 현장을 찾아다니는 모임이 있고 또 그걸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머리띠만 두르지 않으셨지 독립군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은 우리 감사를 맡아 주실 겁니다. 장종학 기념사업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응사단 민족통일운동부 공동대표이신데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은 북한 이탈 여성을 탈북 여성이라고 보시죠.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랄지 것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뉴스 인사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사 말씀하실 때 또 여쭙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센터를 집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굳은 일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시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러시면은 또 알려주시면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서단법인 그 설립 총회 안건까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할 거고요. 소관은 뭐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어떤 정관상의 정관상의 목적 사업은 뭐냐면은 윤봉길 의사의 거사 일생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문화 전시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정신 문화 홍보를 위한 영상 및 문화 콘텐츠 제작 배포. 우리 정관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세미나 개최나 교육사업 정보지 발행.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거사 숨기의 추모 안내관 설치 및 운영 및 탐방 교류 사업. 그리고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이게 정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임원 선임은 방금 설명했듯이 이사님들을 먼저 선임을 했고요. 사업 계획 및 예산은 아직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산 승인 뭐 이런 것들을 또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제시할 겁니다. 사무실 설치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마포 월드컵 북로 30이라고 했습니다. 그 홍대 건너편에 동대동 쪽입니다. 아마 오신 분이나 이따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 장소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정의원 모집이랄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익 정도를 누리려면 한 100만만 있으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걔도 400명밖에 안 되는데 밟을 수 있죠. 뭐 말이 좀 심합니다만. 그래서 5천만 중에 100만, 200만 명이 이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존경과 머리 숙일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100만, 200만 정도가 돼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그런 힘을 발휘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모이신 의병장님께서 좀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님은 우리 그 전체적 운영 이사님들이시고요. 앞으로 이제 후임 이사를 후원회 이사, 후원회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수용하려고 그렇습니다. 후원 이사랄지.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가 있을 텐데 저는 역발상을 해서 자문위원회는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를 50대 이하 젊은 사람, 보통 자문위원회 그러면 뭐 나이 많은 사람을 하는 게 통례인데 오히려 거꾸로가 아니죠. 뭐 그런 사람들이 더 활동적이기 때문에 자문을 젊은 분들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그러나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 뭐 3분의 2 정도는 그분들을 자문을 받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젊은 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토대를 닦는, 우리가 뒤에서 포탄을 옮겨다 주고 또 미리미리 아는 적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전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전체적인 지금까지 그간의 사업 보고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문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의 운영과 발전에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임원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네. 임원들 아까 나와 있었죠. 오늘 한시진 교수님은 뭐 다른 또 미리 약속이 있어서 뭐 영상 인사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또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 임원진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나오셔서 뭐 1, 2분 정도 소회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이사님들 위주로 하시잖아요. 감사분이 딱 한 분이시고 또 그런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홍일점 20 전수미 변호사, 전수미 감사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하려면 마이크가 중요한데 마이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소개받았는데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전수미 뉴스 인사이다. 탁지훈 변호사가 진행하던 걸 제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멋있는 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우선 김광만 센터장님과 인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장준하 선생님이나 그리고 행사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의병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외교관들, 외신 기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히 저는 그 일본 관계자들, 일본 대사관 외교관이나 기자들을 만났을 때 제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네 왜 반성하냐? 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왜 역사 교과서 왜 이렇게 해요? 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얘기해요? 왜 다케시마나를 이렇게 기념해? 얘네는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요? 어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멱살 잡고 싸우기까지 했고요. 근데 정말 너무 시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김광만 센터장님께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셔서 특히 구구들의 생각들과
싸우시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성북 의병장으로 싸우셨을지 저는 너무 잘 알아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강만 센터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드시면 국내에서라도 팍팍 밀어드려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게 진보 그런 말이 있죠.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지금 싸울까 말까 하는데 다들 정신 못 차리고 뭐 사진 사용하지 말라, 이름 사용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직도 우리가 의병장으로 싸워야 될 이유가 너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외교관들 만나서 너무 놀랐던 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도 다 했죠. 왜 그래?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왜 한국은 우리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됐잖아. 원래 조선 왕조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계급지대로 핍박을 받았어? 철도도 우리는 너희한테 진심이었어. 철도도 깔아주고 각종 인프라 다 구축해주고 왜 그랬는지 알아? 우리는 진짜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텐데요. 또 하나의 시각, 왜 한국은 독일처럼 무릎 꿇고 사과하라, 계속 사과하라고 해? 우리가 뭐 독일만큼 그렇게 죄를 졌어? 우리가 가스실에 한국 사람들 몰아넣고 집단 학살을 했어? 우리가 그 정도로 잘못했어? 아니잖아. 물론 732 부대를 얘기하면서 싸우긴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상. 그러면 생각해봐. 너희 아빠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살인자, 뭐 어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럼 우리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사 안 지내나?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왜 내정 간섭하지? 이게 일본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왜 저런 짓을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지만 사과 수없이 했고 더 이상 후손들에게 그런 거 물려주지 않을 거라면 아베의 70년 방화, 무라야마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무색하게 점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언하셨던 일본의 우경화가 이런 식으로 일반 개개인에게도 퍼져 있다. 한국이 거지야? 왜 자꾸 돈 달라고 해요? 왜 대사비 달라고 해요? 너 이제 잘 살잖아. 너희 북한이야. 이게 그들의 이런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듣고서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불편해요. 특히 넷플릭스나 전 세계에 퍼지느라 TV라고 그렇지만 특히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게 저희가 반일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윤봉길 의사님이나 독립투사들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이 의병장으로 싸워야 될 이유는 제가 약간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양국 간의 그런 인식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것을 좁혀지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서 깨어있는 시민들,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분들, 그 한국에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의병장들이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건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말씀하셨던 동양평화론, 독립군들이 꿈꾸셨던 동아시아 평화를 우리가 의병장으로서 어떻게 그 정신을 개선할 건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또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만나고 부딪혀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음은 이왕 시작했으니 올라가죠. 최윤규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선님이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일본을 많이 가요. 요즘도 자주 가고 가면서 반성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가나자와를 다녀왔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님 처형 장소도 가보고
그분께서 잠시 머물렀던 사형에 머물렀던가요? 아니면 사형당하신 전에 머물렀던가요? 그 장소도 가보고 가서 보면서 정말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그분이 살아온 거에 어떤 궤적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또 그만큼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그분만큼 조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얘기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그 와중에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박수를 좀 유도했지만은 김관만 우리 센터장님 그 고생하시는 거에 하는 걸 보니까 야 정말 나도 다시 살아도 저 정도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자와에 갔을 때 연기신 몇 분도 같이 가셨거든요. 특히 우리 평택시민신문 우리 김기수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보셨고 전 한강 중학교 교감 선생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하고도 같이 가셔가지고 우리들이 할 역할이 있구나.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이끌고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김광만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아주 각오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창립총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사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했죠. 사실 저는 우리 한광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던 이성희 선배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또 제가 먼저 하는 게 옳을 듯 싶어가지고 또 불납을 했습니다. 이사 자리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제가 충분히 노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 김관만 센터장님이 고생하신 그 가고자 하는 길 제가 힘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평택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모임이 이 윤봉길 의사 정식 명칭이 뭐죠? 기념센터라고 되나요? 기념센터 100만 명 우리 회원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00만 명, 300만 명까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한테 맡기셨던 김관만 센터장님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받고자 하는 전혀 없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로 최규 이사님 같은 분들 또 오늘 오신 여러분 15분 이상의 평택 의병장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 가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게 정말 그 뜻이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이사장님은 오늘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또 다른 일이 한 2개가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셔줬고 이광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이광표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여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김광만 센터장님하고 이제 20여 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2년이 돼서 이제 2002년도에 아마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윤봉길 의사의 최후의 그 촬영 장면 사진을 보도를 했던 게 아마 200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김광만 센터장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기사를 여러 차례 썼고 일본 등에 같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윤봉길 의사나
의사 또 뭐 기타 군대기의 독립운동 관련된 분들의 자료를 열심히 찾고 하는 분을 처음 뵀어요. 아마 학자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이제 자료를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쭉 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윤봉일 의사에 대해서 뭐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윤봉길 안중근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막상 사실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 전공도 그렇고 제가 이제 주로 다룬 게 이제 문화유산인데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나 역사나 어떤 과거의 물질적인 흔적이죠. 물질적인 흔적인데 김광만 센터장님이 주로 이제 찾아내는 자료들이 그런 윤봉일 의사에 관련된 물질적인 흔적이고 그 흔적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기억을 하게 하는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발굴되는 여러 자료들 그리고 역사 현장, 뭐 순복지, 암장지, 또 구금소 위치 등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에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선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일차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윤봉길 의사의 삶이나 그 역사적인 교훈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속성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중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이런 물질적인 흔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유산이죠.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면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대단히 오래가고요. 또 감동도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윤봉길 기념센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물질적인 흔적을 통해서 윤봉길 의사를 조금 더 잘, 제대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고요. 참고로 여기 이건 뭐 아주 사소한 건데 여기 동아일보 취재본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혹시 또 요새는 이번 그거 뭐 다른 경력을 사칭할 수 있어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취재본부 기자는 아니고 하여튼 뭐 동아일보의 문화부 기자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센터가 잘 유지가 돼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보물이나 박물관이나 이쪽에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기자십니다. 그리고 여러 책도 있으시고요. 더군다나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워낙 많이 또 참여하고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유석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서유석 이사님은 저랑 한 45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일까요? 그리고 서유석 이사를 소개하는데 물론 이제 철학협회 공동 부의장이기도 하고 국제철학가협회의 한국 철학사상가 연구회장이기도 합니다. 막스 연구자입니다. 무섭죠? 막스 연구자의 또 기호봉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서유석 이사를 소개하는데 서친을 소개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그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분이 바로 서유석 이사의 선지이신 도원 서영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실까? 우리 서유석도 오지랖이 넓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중요한 자리에 다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요. 정말 자기 몸 하나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사표가 될 수 있는 분이 저는 도원
서용훈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녀분인 우리 서유석 이사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하지, 또 발표를 하지, 세계 철학자대회에 가지, 모시기가 무지하게 힘든 분인데 강권을 해서 한번 우리 이사님을 해서 100만, 200만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러 초청했습니다. 서유석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유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돌이켜보니까 72년이에요. 한 50년이 넘었죠. 우리 김강만 센터장하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재밌진 않았습니다. 이 친구 돈도 없고, 예? 유머도 없고, 뭐 놀 줄도 모르고, 재미없었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 미발굴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혼자서 어떤 역사학회, 어떤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혼자서 그 귀중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또 간접적으로 북한 자료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루 손바닥 냈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자 했어요. 혼자. 두 번째 느낀 점은 저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좀 앉아서 인터넷 좀 찾아봤습니다. 멋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중국 고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미래 스승이 된다. 전사불망, 전사, 과거에 있었던 일, 우리의 아픔, 과거의 역사, 불망, 잊지 않는 것이 미래, 부사의 스승이 된다. 그 김광만 센터장을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정말로 이런 정신으로 저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운동의 그 뜻을 널리 보고할 수가 없어요. 이제 비로소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부대가 없는 혼자 뭐 게릴라처럼 빨치산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이런 법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만 미력이나마 이 사단법인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이게 가끔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력이 잘못됐습니다. 좀 고치겠습니다. 민족의학연구원 이사장. 두 번째는 아닙니다. 국제철학회연맹 운영위원이에요. 이건 잘못 써준 거고요. 한국철학사장연구회 전 회장. 다른 분들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이해하셔야. 이상. 감사합니다. 우리 서유석 이사장이 나오면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5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 50년 동안 친구들이 몇 분 또 뒤에 모아줬습니다. 과거가 너무 좋은 것만 없잖아요. 나쁜 것이 더 많잖아요. 그걸 까발릴까 봐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시키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말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도 흥사단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신데 우리의 이사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경력을 약간 조정을 하는데 지금 소개를 흥사단 이사장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10월 26일까지 제가 흥사단 이사장이었는데요. 한 달여 사이에 전 이사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참조하시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우리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에 가셨을 때부터 바로 우리 흥사단 거기에 이제 흥사단의 이제 원동위원부라고 해서 흥사단의 조직이 미리 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거기에 가 있는 우리 흥사단 분들과 함께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상해 인정을 운영하셨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윤봉길 의사가 오신 거예요. 그 젊은 청년 23살의 젊은 청년이 거기로 왔지만 어디서 발 뻗고 잘 때 하나도 없고 누구 한 사람 따뜻한 밥을 이렇게 먹여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럼 어떻게 윤봉길 의사가 그런 물설고 낯설은 그런 곳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연결된 게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를 만나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실제로 윤봉길 의사를 아들처럼 사실 이렇게 봐주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역사들 사이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윤봉길 의사께서 1931년 이렇게 4월 29일 홍보공원에서 그런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그 준비 일체 과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도와드린 분은 김구 선생님도 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공사단의 여러 가지 기록이나 보면 김구 선생님 물론 도와주셨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공사단 분들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윤봉길 의사가 정말로 동아시아의 그 당시 일본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상해 홍보공원에 그 중국 대륙을 침략에 들어간 일본의 그 군부 세력의 지도자들을 일거에 한 방에 폭탄을 터뜨려서 날려버린 이런 통쾌한 의거의 주인공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조선 민중과 중국의 인민들이 정말로 통쾌한 심정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석 그 총통이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보고 비로소 가슴에 뻥 뚫리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정말로 우리 중국 인민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여 그때 비로소부터 상해 인정을 그 장기석 총통이 인정하고 그걸 도왔던 것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그것이었죠. 만일에 윤봉길 의사가 없었다면 상해 인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조직이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만히는 별로 힘난 근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윤봉길 의사의 그 상해 홍보공원 의거는 상업 역사의 시발점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게 길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 흥사단 분들이 도산 안전선을 비롯해서 다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역사의 모습인데 저도 어떠한 연고로 아무튼 우리 김광만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를 도왔듯이 이 윤봉길 의사의 그 순국 서거 미거 행위를 자료로서 발굴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김광만 선생님을 저희 흥사단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를 또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참으로 역사의 수만이 참으로 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째, 윤봉길 의사 기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월쯤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우리 김광만 선생님 하신 노력에 대해서 함께 이해를 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 아까도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죠. 정말 가슴 아픈 내용.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일본 보수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삼성 같은 데서 또 우리 보훈부에서 이걸 돕고 싶어도 만일에 국가가 나서서 또는 삼성과 같이 일본 내에서 큰 활동하는 대기업이 이 김봉길 의사 기념센터에 재정적으로 한다면 삼성 당장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딱 그걸 건드려요. 그건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데, 아까 김광만 선생님 그 얘기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되네. 그런데도 아무튼 그동안에 과정을 통해서 오늘 창립총회를 하는 김광만의 고생만 주십시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제 같은 분들이 사람들이 일단 말씀하시고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귀한 말씀 해주시고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님들 말씀을 또 여러분 앞에서 확인하고 또 각오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소희석 이사님이 그러셨지만 게릴라 전투나 단독 전투에서 이제 중대, 대대, 연대, 군단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되면은 뭐 군단적인 싸움이 되면 해볼만 하죠. 그 어떤 나라를 하더라도. 그리고 뭐 사단 이상이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의 모든 정부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전투에 임하는데 최선을 입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으실 텐데 조금 있다가 질의 시간이 있고 또 각자의 소회를 발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식사 시간도 가까우고 그래서 짧게 조금 이따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넘기시죠. 앞으로도 저희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임원진들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회원분들께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된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혹시 또 저희 센터나 임원진 분들께 바라는 점이나 또 궁금한 점 아니면 또 뭐 무엇이든지 어떤 의견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또 답변을 또 우리 센터장님께서나 아니면 또 질문 대상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김영로 선생님 혹시 없으세요? 또 우리 자 그러면 오늘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나 다시 그럼 오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차차 알아가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안내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창립총회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내를 4가지를 네네. 네, 잠깐만요. 네. 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립총회가 우리가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소개하고 정관을 여기 회원들이 승인한다는 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게 반드시 그 승인 같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그걸 의례적인 회의 형태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잠깐 그 목적이랄지 여러 가지를 그 정관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걸로 가름하고 서류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뭐 불편하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몇 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주의해 주시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때 그 법인이 성립이 되고 공개를 할 때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럴 때 수정해 가는 걸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창립총회를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 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식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 또 조정을 해서 서류를 만들 거고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법이 되면 90명 이상의 회원과 그다음에 반 45명 이상의 참석. 그래서 지금 카운팅을 해봤더니 딱 그 반 이상은 돼서 그 사인을 받았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사인 안 하신 분이 있거나 회원 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이 오셨으면 다시 좀 써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그 요건이 가장 크고, 또 이런 그 의례적이긴 하지만 이런 행사를 총회를 하는 것이 또 거기 제출해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참석을 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들의 어떤 의무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예를 들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 그 회비를 뭐 내거나 뭐 후원금을 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계좌번호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그 혹시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시죠. 돈 얘기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그때 이제 법인에 대한 부자번호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분들은 또 뭐 후원금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법인이 운영되려면 뭐 월 회비 이렇게 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그걸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어떤 이벤트, 그래서 가나다와의 어떤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원하자. 그 목적 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위주로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늘 어떤 무슨 뭐라고 하나 월급 내듯이 어떤 뭐 떼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저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후원해 주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자번호는 다음 소식지를 할 때 그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뭐 만들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좀 그러면 뭐 돈 구하려고 그러나 제 스스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일단 법인 설립을 하고 절차에 따라 그 법인에 따른 구자를 게시를 하고 그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행동을 일으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금을 일으켜 주시면 무기도 사고 또 싸우러 가는 군인들의 그 장비도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서 올라왔고요.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고맙고요. 제가 김광 수명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앞으로 회원분들한테 연락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반대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이 전화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기가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문이나 고문단의 젊은 분들을 적극 모시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뒤에서 이제 후비병이죠. 후방 지원 내지를 하는 걸로 가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줘서 그들을 싸우는데 정말로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이제 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의견 또 요즘 SNS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오늘도 젊은 몇 분이 보여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의견이셔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이런 장소에서 조금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본문 중에 독립운동이 무시당하고 이런 독립운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봉길 의사님의 당시에 그 어떻게 정의하는데도 조선과 일본, 대한민국과 일본 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와 일본 관계에서 우리는 일본에게 수도 및 국토의 거의를 침략 사실 점령당한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에게서 그것이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그분들은 광복 전쟁에 윤봉길 의사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특정 전투 형태의 그 뭐라 그래요 병사 뭐라 그래야 되나 실질적인 그 전투를 행한 사람 전사 투사 이런 거였지 독립이 이건 일본에서 완전히 자기네 식민지화 됐다 식민지 국민이다 이런 의미에서 쓰는 독립이지 우리는 그 당시까지 그거는 점령은 당했지만 식민으로 저기 한지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 당시에는 또 만주에서 싸웠던 분들도 광복군, 광복전쟁 뭐 이렇게 사용했지 독립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독립이라는 단어 용어를 빼고 우리는 광복 뭐 아니면 수복 이런 전쟁 우리나라와 그 당시 뭐 조선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 중에 있었던 거니까 광복 전쟁, 광복군, 어떤 광복 전사 뭐 이런 영어가 좋지 않겠나? 이건 좀 빼야 맞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입장에서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대종교 총정교시입니다. 이기원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저도 처음 뵀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좀 제가 반대 의견이라고 할까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의 유목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09년 그때 독립을 썼을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독립
우리 현대가 받아들이는 뜻은 좀 다릅니다. 독립은 그냥 순수하게 내 홀로 서서 내 자존을 갖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같은 개념의 독립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만주나 이런 데 광복군, 그 다음에 독립군 여러 가지 이름을 쓰죠.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지금 말씀하실 때 32년 이때의 독립은 좀 집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본래의 그 한자 뜻인 자존, 내가 홀로 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존재로서의 어떤 독립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견을 또 참고하겠습니다. 당연히 광복이란 말도 맞고 회복이라는 것도 맞고 또 나라가 없을 때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상한 말까지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또 단어를 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배가 고플 때가 왔죠. 그래서 좀 얼른 끝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회원분들 한 말씀을 다 일일이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여기서 질의응답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안내사항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다 가시지 마시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는 거 중요한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하실 때 여기 총회 명부에 출석 체크를 안 하신 분은 꼭 빠짐없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퇴장하시면서 여기 로비에 그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산이 장우산인데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그 드리는 식권 받아가셔서 여기 맞은편에 그 도야지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것은 저희 스태프한테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셔서 또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행동을 일으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여기 나오셔가지고 기념 촬영 마치고 그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